동동이의 여행. 글 글웬돌린 레송, 그림 아멜리 지코스키, 옮김 조정훈. 동동이와 친구들은 바닷가 근처에 살았어요. 바람에 몸을 흔들거나 비를 뿌리고 맑은 날에는 갈매기들과 신나게 놀기도 했지요. 동동이는 아주 용감한 구름이지만 바다 멀리 보이는 커다란 언덕을 넘어가 본 적은 없었지요. 그건 다른 구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아침 연을 쫓던 동동이가 검은 구름을 발견했어요. 검은 구름은 자동차 뒷공무니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동동이는 검은 구름을 쫓아갔어요. 길들여진 구름인가? 동동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계속 쫓아갔어요. 어느새 동동이는 커다란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지요. 동동이가 검은 구름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가 끽 하고 서더니 배불뚝이 할아버지가 내렸어요. 내 오동통한 배를 닮은 멋진 녀석이군. 할아버지는 자동차에서 커다란 그물을 꺼내 동동이에게 냅다 던졌어요. 동동이는 그물에 걸려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도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지요. 배불뚝이 할아버지는 동동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러고는 동동이를 작은 유리관에 넣어 선반 위에 올려놓았지요. 아, 답답해. 여긴 공기가 너무 부족해. 할아버지, 꺼내주세요. 동동이가 한숨을 쉬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배불뚝이 할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배불뚝이 할아버지는 높은 건물과 안테나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는 도시로 동동이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으리으리한 건물에 동동이를 버려두고 가버렸지요. 날마다 사람들이 몰려와 유리관에 갇힌 동동이를 구경했어요. 아주 훌륭해. 이 구름이 비싼 값어치를 하는군. 건물 주인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건물 주인은 동동이가 조금 지겹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동이를 지우고 그 자리에 전기 키위새를 갖다 놓았지요. 그랬더니 훨씬 멋져 보였어요. 건물 주인의 비서인 마리는 동동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잡등산이들과 함께 동동이를 거실에 있는 장식장 위에 올려놓았지요. 동동이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았어요. 텔레비전만 보는 건 너무 지겨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구름이야. 동동이가 투덜거렸어요. 화창한 어느 날 마리는 여행을 떠났어요. 마리의 여행 가방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는 동동이도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짐을 챙겨온 마리는 그만 동동이와 아끼는 짐 몇 가지를 길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짐들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마리는 혼자 떠나버렸지요. 이 일을 어쩌면 좋지? 동동이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길에 버려진 채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닷가의 구름이었을 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어디선가 맨발의 아이가 동동이의 앞에 불쑥 나타났어요. 아이는 동동이에게 물었어요. 예, 여기서 뭐하니? 넌 왜 이곳을 돌아다니는 먼지구름처럼 회색빛이 아니지? 맨발의 아이는
동동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동동이가 갇혀있던 유리강의 뚜껑을 열었지요. 구름은 자유롭게 살아야 해. 유리관에서 나온 동동이는 다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박수를 치며 좋아했지요. 와! 동동이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는 비가 내리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동동이는 새로운 친구가 고마워서 메마른 땅 위에 긴 수로를 따라 깨끗한 비를 흠뻑 내려주었어요. 그러자 곧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어떤 사람들은 양동이와 그릇을 가지고 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곡식을 심었어요. 모두가 웃으며 춤을 추었지요. 동동이는 사람들과 며칠, 몇 주, 몇 달을 함께 지냈어요. 비를 많이 내리고 나자 동동이는 몸이 비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했지요. 동동이는 맨발의 아이에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비를 내릴 수 없을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그래, 이해해. 하지만 또 와야 해. 기다릴게. 아이가 말했어요. 동동이는 저녁 노을이 질 무렵에 불어온 바람을 타고 바다 위를 건너갔어요. 거무스름했던 동동이는 점점 본래의 하얀색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신선한 공기 덕분에 몸도 다시 몽실몽실 부풀어 올랐지요. 동동아, 이제 바닷가야. 밑으로 내려가자. 바람이 느려지더니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동동이는 친구들을 다시 만나 정말 기뻤어요. 동동아, 어디 갔었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구름 친구들이 동동이를 애워싸며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동동이는 자기가 겪은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정말? 맨발의 사람들은 비가 오면 춤을 춘다고? 이곳 사람들은 비가 조금만 와도 불평을 하는데 말이야. 이야기를 들려주던 동동이는 번뜩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맨발의 아이에게 가끔씩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했어. 나랑 함께 가볼래? 동동이의 말에 구름 친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 중에는 호기심 많은 구름도 있었어요. 좋아! 내 이야기가 사실인지 직접 가볼래! 한 친구가 용감하게 나서자 곧 다른 구름 친구들도 줄줄이 따라 나섰어요. 우리 친구들, 맨발의 아이를 찾아간 동동이와 구름 친구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너무 궁금하죠? 엄마, 아빠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 구름도 관찰해보고 구름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룰루랄라 선생님이 들려주는 동화 잘 들었나요? 다음에도 선생님이 정말 재밌는 동화 가지고 또 우리 친구들 만나러 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장화시는 고양이, 샤를레보 원작, 청가빼 그림, 김창숙 글. 옛날 한 방앗간 주인이 세 아들에게 방앗간, 나귀, 고양이를 물려주고 죽었어요. 맏형은 방앗간을, 둘째 형은 나귀를 가져갔어요. 막내는 마지막 남은 고양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고양이 가죽으로는
부대자루밖에 못 만들겠는걸. 이 말을 들은 고양이가 막내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자루 하나와 장화 한 켤레만 준비해 주세요. 막내는 고양이가 바라는 대로 해주었어요. 고양이는 막내가 준 장화를 신고 자루를 등에 지고는 산토끼들이 오글오글 모여 사는 굴 앞에 갔어요. 그러고는 자루 속에 토끼풀을 넣어두고 죽은 척 누워 있었지요. 곧 산토끼 한 마리가 깡총깡총 자루로 들어갔어요. 고양이는 얼른 자루끈을 잡아당겨 궁전으로 달려갔지요. 고양이는 임금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주인님인 카라바 후장님이 산토끼 선물을 보냈습니다. 오, 그래? 그대의 주인에게 고맙다고 전하라. 그런 뒤 고양이는 밀밭으로 갔어요. 자고새 2마리가 덫에 걸려 있었지요. 고양이는 자고새를 가지고 다시 궁전으로 가 카라바 후장님의 선물이라며 임금님에게 바쳤어요. 고양이는 서너 달 동안 임금님에게 계속 선물을 바쳤어요. 그때마다 카라바 후장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지요. 어느 날 임금님이 공주와 함께 강가로 산책을 나갔어요. 공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였지요. 고양이는 재빨리 막내에게 달려와 말했어요. 이제 주인님 이름은 카라바 후작이에요. 지금 얼른 강에 가서 목욕을 하세요. 막내는 고양이가 시키는 대로 강물로 들어갔어요. 임금님의 마차가 가까이 다가오자 고양이는 헐레벌떡 뛰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카라바 후장님이 물에 빠졌어요! 임금님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보니 장화 신은 고양이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임금님이 신하에게 명령했어요. 어서 카라바 후작을 구하도록 하라. 그때 고양이가 마차로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카라바 후장님이 목욕하는 동안 도둑이 옷을 훔쳐갔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카라바 후작이 입을 옷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지요. 멋진 옷을 입으니 잘생긴 막내 얼굴이 달처럼 환해졌어요. 공주는 이런 막내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요. 이리 올라오시오, 카라바 후작. 함께 산책을 합시다. 임금이 말했어요. 고양이는 신이나 어깨를 들썩들썩하며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렀어요. 장화신은 고양이는 임금님 마차를 앞질러 달려가 목장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말했어요. 임금님이 묻거든 이 목장이 카라바 후장님 거라고 말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혼쭐을 내주겠소. 얼마 뒤 임금님이 목장에 다다랐어요. 이 훌륭한 목장은 누구의 것인가? 임금님이 묻자 농부들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카라바 후장님 것입니다. 고양이는 다시 임금님 마차를 앞질러 달려가 밀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말했어요. 임금님이 묻거든 이 밀밭이 카라바 후장님 거라고 말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혼쭐을 내주겠소. 임금님이 밀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풍성한 밀밭은 누구의 것인가? 카라바 후장님 것입니다. 이번에도 농부들은 고양이가 무서워 거짓말을 했지요. 넓디 넓은 들판을 지나며 만난 농부들도 하나같이 땅의 주인이 카라바 후작이라고 말했어요. 고양이는 다시 임금님 마차를 앞질러 달려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의 성에 도착했어요. 사실 목장과 밀밭, 들판은 모두 괴물의 것이었지요. 괴물의 성은 임금님의 궁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으리으리했어요. 고양이는 괴물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어떤 동물로도 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들었걸. 그래. 괴물이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사자나 코끼리처럼 큰 동물로 변할 수 있나요? 고양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괴물은 사자로 변했어요. 고양이는 겁에 질려 불이 나게 지붕으로 도망쳤죠. 괴물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와 어깨를 으쓱거렸어요. 에이, 하지만 생쥐 같은 작은 동물로는 변할 수 없겠지요? 고양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야? 어디 잘 봐두라고. 괴물은 금세 조그만 생쥐로 변해 찍찍거렸어요. 고양이는 번개처럼 덮쳐 생쥐를 날름 잡아먹었지요. 잠시 뒤 임금님 일행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양이는 얼른 뛰어나가 임금님을 맞이했어요. 폐하, 카라바 후작의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카라바 후작, 이 성이 정말 그대의 것이오. 임금님은 크고 멋진 성을 보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막내는 임금님과 공주를 성 안으로 안내했어요. 성 안에는 괴물이 친구들을 부르려고 준비해둔 맛있는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었지요. 훌륭한 대접을 받은 임금님은 마침내 막내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카라바 후자, 내 사위가 되어주시오. 고양이 덕분에 막내는 공주와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장화시는 고양이도 귀족이 되어서 더 이상 쥐를 잡으려 뛰어다닐 필요가 없었대요. 우리 친구들 룰루랄라 선생님의 장화시는 고양이 잘 들었나요? 다음에는 선생님이 더 재밌는 동화 가져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친구들 안녕! 룰루랄라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친구들을 위해 피터팬 동화를 준비했어요. 잘 들어보아요. 피터팬, 제임스 베리 원작, 정명숙, 역금. 어느 날 저녁 웬디가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피터팬 이야기였지요. 나도 피터팬을 한번 만나봤으면. 막내 동생이 말했어요. 피터팬은 요정을 믿는 아이들에게만 나타난대. 웬디의 말에 동생들이 입을 모아 외쳤어요. 우린 요정을 믿어. 맞아, 우리는 요정을 믿어. 바로 그때였어요. 이야기 속의 피터팬이 정말 창가에 나타났지 뭐예요? 누나, 피터팬이 나타났어. 동생들이 놀라 소리쳤어요. 얘들아, 나랑 꿈의 섬에 가지 않을래? 좋아. 피터팬의 말에 아이들은 다 함께 소리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 수 없는걸? 웬디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걱정 마. 요정 팅커벨이 도와줄 거야. 팅커벨이 반짝반짝 금가루를 뿌려주자 몸이 두둥실 떠올랐어요. 자, 꿈의 섬을 향해 출발! 출발! 아이들은 피터팬을 따라 하늘 높이 훨훨 날아갔어요. 한참을 가자 꿈의 섬이 나타났어요. 꿈의 섬에는 뱃속에서 째깍째깍 시계 소리를 내는 악어가 있어. 후크 선장이랑 해적들도 있는데 아주 고약한 악당이니까 조심하렴. 피터팬이 설명해 주었어요. 피터팬은 특히 웬디에게 잘해주었지요. 꿈의 섬에는 또 인어랑 인디언들이 살고 있고 집 잃은 아이들도 있단다. 그리고 그때 외파리 후크 선장이 소리쳤어요. 요 생쥐 같은 피터팬 녀석! 널 꼭 잡고 말 거야! 후크 선장은 피터팬을 미워했어요. 피터팬과 싸우다 한쪽 팔을 잃었거든요. 한편 팅커벨은 피터팬이 웬디에게 잘해주자 심술이 났어요.
그래서 웬디를 골탕 먹이기로 했답니다. 팅커벨은 먼저 섬으로 날아가 집 잃은 아이들에게 소리쳤어요. 얘들아, 큰일 났어. 저기 분홍색 옷을 입은 이상한 새가 날아오고 있어. 어서 새총으로 쏴. 그래? 알았어. 아이들은 웬디에게 고무줄 새총을 쏘았어요. 웬디는 새총에 맞아 땅으로 곤두박질 쳤답니다. 피터팬이 재빨리 날아와 웬디를 받았어요. 어쩌자고 이런 짓을 했어? 피터팬이 아이들에게 화를 냈어요. 팅커벨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단 말이야. 그러자 팅커벨은 뾰루퉁해져서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다행히 웬디는 곧 깨어났어요. 누나, 미안해요. 아이들은 웬디에게 사과했어요. 아이들은 웬디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땅속에 예쁜 집을 지었어요. 그 집에는 아늑한 벽난로가 있고 버섯으로 된 예쁜 의자가 있었어요. 너희들은 집 잃은 아이들이라며 나랑 함께 살자. 그날부터 웬디는 엄마처럼 아이들을 보살펴 주었어요. 피터팬은 웬디에게 꿈의 섬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바닷가에 왔을 때 웬디가 소리쳤어요. 어머, 진짜 인어네. 안녕. 웬디는 인어들과 인사를 했어요. 그때 난데없이 후크 선장과 해적들이 나타났어요. 둘은 재빨리 바위 뒤로 숨었어요. 피터팬이 어디 있는지 말해. 후크 선장은 인디언 추장의 딸을 꽁꽁 묶어놓고 다그쳤어요. 그 애를 놓아줘. 보다 못해 피터팬이 해적선으로 날아갔어요. 피터팬은 후크 선장과 칼싸움을 했어요. 피터팬이 후크 선장의 칼을 빼앗자 뱃머리에 서있던 후크 선장은 휘청휘청하다 바닷속에 풍덩 빠졌어요. 그 틈을 타서 피터팬은 재빨리 추장의 딸을 구해냈지요. 피터팬! 꼭 복수하고 말 테다! 후크 선장은 이를 갈며 소리쳤어요. 오, 내 딸을 구해내다니 피터팬 정말 고맙다. 추장은 몹시 기뻐하며 큰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후크 선장과 해적들이 숨어서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사는 집이 어딘지 알아내는 거야. 아이들을 잡아가며 피터팬이 구하러 오겠지. 그때 녀석을 사로잡는 거야. 잔치가 끝나자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땅속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차례로 밖으로 나왔어요. 땅속 집은 입구가 좁아서 어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해적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붙잡았어요. 마지막에는 웬디까지 붙잡혔지요. 이 모습을 팅커벨이 보았어요. 팅커벨은 웬디를 골탕 먹인 일이 미안했어요. 팅커벨은 재빨리 피터팬에게 날아가 소리쳤어요. 큰일 났어! 아이들이 후크 선장한테 잡혀갔어! 피터팬은 단숨에 해적선으로 날아갔어요. 후크 선장은 무시무시한 갈고리 손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피터팬은 선장을 뱃머리로 몰아 바닷속에 풍덩 빠뜨렸어요. 그 순간 악어가 입을 쩍 벌리고 있다가 후크 선장을 날름 삼켜버렸어요. 만세! 새로운 선장 피터팬 만세! 모두들 기뻐 소리쳤어요. 이제 웬디와 동생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팅커벨이 금가루를 뿌려주자 아이들을 태운 배가 하늘로 두둥실 떠올랐어요. 안녕 피터팬, 안녕 친구들.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웬디와 동생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우리 친구들, 룰루랄라 선생님이 들려주는
피터팬 동화 잘 들었나요? 다음에는 선생님이 더 재미있는 동화 가지고 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친구들 안녕! 룰루랄라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 2가지 동화를 준비했어요. 모두 다 사랑해, 그리고 그래도 즐거웠단다 라는 동화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즐겁게 동화 들어주세요. 동화 들으러 출발! 그 녀석 맛있겠다 시리즈 모두 다 사랑해. 미야니시 타치야 글 그림, 송소영 옮김. 모두 다 사랑해. 어느 날 티라노사우루스가 언덕 위에서 알 하나를 발견했어요. 오, 맛있겠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알을 먹으려고 했지요. 그때 빠직 빠직 빠지직 알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빠직 빠직 빠지직 파스슥 파스슥 알이 깨지는 게 아니겠어요? 빠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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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가닥. 그리고 아기 앙킬로사우루스 5마리가 태어났어요. 앙킬로사우루스들은 눈앞에 서 있는 티라노사우루스를 보더니 엄마! 하고 불렀어요. 엄마? 어째서 내가 엄마야? 게다가 나는 남자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야지. 티라노사우루스가 어처구니 없어 하며 말했지요. 아하! 엄마가 아니라 아빠구나. 아빠! 그래? 아빠, 배고파요. 나도 고픈데. 아빠, 놀아주세요. 뭘 하고 놀아야 하니? 아빠는 엄청나게 크고 멋져요. 뭐, 내가 좀 그렇지? 아빠, 쉬마려워요. 저쪽에서 놓아야 한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아이들의 얘기에 일일이 대답했어요. 여 녀석들 절반은 내가 가져가겠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고르고사우루스가 티라노사우루스를 덥석 물고는 늘어졌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꼬리를 휘둘러 고르고사우루스를 떼어내려 했지요. 하지만 앙킬로사우루스들이 올라타고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아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해! 앙킬로사우루스들이 소리치더니 고르고사우루스에게 달려들었어요. 우리 아빠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아니, 뭐라고? 우리 아빠? 그래, 우리 아빠! 우리 아빠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용서 못해! 혼내주겠어! 앙킬로사우루스들은 고르고사우루스를 깨물고 앞발로 핥혔어요. 자, 받아라! 아작! 빡빡! 꽈당! 하지만 모두 땅에 뇌동댕이 쳐지고 말았지요. 그래도 앙킬로사우루스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또다시 고르고사우루스에게 달려들었지요. 우리 아빠를 지켜야 돼! 우리 아빠를 지켜야 해. 앙킬로사우루스들은 온몸에 상처가 났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에이, 귀찮은 것들. 고르고사우루스는 한 마리를 잡아 꿀꺽 삼키려고 했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그러고는 고르고사우루스에게 꼬리를 휘둘러 아이들을 구해내었지요. 잘 쏴! 티라노사우루스는 상처투성이가 된 앙킬로사우루스들을 조심조심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른 나와서 건강해져야 한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빠를 지켜야 해. 한 마리가 잠꼬대하며 웅얼거렸지요. 고요하고 평온한 밤이었어요. 티라노사우루스의 눈에서는 눈물이 반짝반짝 흘러내렸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빨간 열매를 먹였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빨리 나을 수 있단다. 그리고 기운을 차린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이제부터 너는 해, 너는 사, 너는 모, 너는 랑, 그리고 너는 두란다. 자, 모두 해라. 어허허, 손까지 먹으면 안 돼요. 아빠가 아프잖니. 티라노사우루스는 웃으며 말했어요. 자신의 이런 모습이 새삼 놀라웠지요. 잠자리에 들 때면 아이들은 아웅다웅 했어요. 내가 아빠 옆에서 잘 거야. 비켜. 아빠 안아주세요. 얘들아, 싸우지 말아야지. 그래, 착하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아이들을 모두 꼭 안아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다른 네 마리에게 자랑하듯이 말했어요. 아빠는 우리 중에서 나를 가장 예뻐하죠. 아니야. 아빠는 빨간 열매를 항상 나한테 가장 먼저 먹여주시잖아. 나를 가장 예뻐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해의 말이 맞았어요. 그날 저녁 티라노사우루스는 빨간 열매를 해에게 가장 먼저 주었지요. 꼬봐, 내 말이 맞지? 아빠는 나를 가장 좋아해. 해가 우쭐댔어요. 다음 날 물을 마시다가 해가 또 으스대면서 말했어요. 아빠는 우리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 아니야, 아니라니까. 진짜요. 아빠는 잠잘 때 항상 나만 할짝할짝 해주셔. 이번에도 해가 말한 대로였어요. 내 말이 맞지? 나만 할짝할짝 해주시잖아. 아빠는 나를 가장 좋아해. 해는 의기양양해졌지요. 어느덧 아이들의 상처가 모두 아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티라노사우루스가 빨간 열매를 따라가고 아이들은 바위산에서 놀았지요. 그런데 해가 또 자랑을 했어요. 아빠는 나를 가장 귀여워하셔. 어젯밤에도 나만 할짝할짝 해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가장 먼저 빨간 열매를 먹여주셨어. 헤헤, 부럽지? 아니야. 넷이 한꺼번에 크게 외쳤어요. 해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져 바위 아래로 굴렀지요. 으아, 도와줘. 어떡하지? 도와주러 가야 하는데 싫어! 해 따위? 맞아! 해는 정말... 넷은 결국 해를 그대로 두고 돌아왔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맛있는 빨간 열매를 따왔단다. 어서 먹자. 그런데 해는 어디 있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해는 어째서 없는 거냐? 티라노사우루스가 호통을 쳤어요. 넷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해가 했던 말과 바위산에서 벌어진 일을 전부 이야기했지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해는 막 따서 신맛이 나는 열매를 좋아해서 가장 먼저 준 거란다. 두는 커다란 열매, 모는 말랑말랑한 열매, 랑은 작아서 먹기 편한 열매, 사는 약간 단단해서 아삭아삭 씹히는 열매를 좋아하잖니. 그리고 해는 빨간 열매를 늘 입가에 묻히면서 먹거든. 그래서 내가 핥아준 거야. 그런 건데... 티라노사우루스의 손에서 빨간 열매가 후두둑 떨어졌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바위산을 향해 달렸어요. 아이들도 그 뒤를 쫓아갔지요.
해야, 어디 있니? 티라노사우루스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해야. 네 마리도 함께 외쳤지요. 저 아래서 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해야, 기다려라. 지금 바로 가마. 위험하니까 너희는 여기 있으렴. 티라노사우루스는 조심조심 바위산을 내려갔어요. 그런데 떼굴떼굴떼굴떼굴 쿵!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넷은 겨우겨우 해를 구한 뒤 함께 벼랑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러자 바위 무더기 밑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해가 말한 대로란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해야. 그리고 너도 첫 번째로 사랑한단다. 사도 최고로 사랑하고 모도 1등으로 사랑해. 랑도 으뜸으로 사랑한단다. 너희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단다. 그러니까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비교할 수 없단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모두의 아빠니까. 아빠. 아이들이 바위를 치우자 그 밑에 깔렸던 티라노사우루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가장 사랑받는 것은 바로 나, 아빠구나. 얘들아, 고맙다. 아빠. 별이 가득한 밤하늘에 모두 사랑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아빠, 사랑해요. 모두 다 사랑해. 그래도 즐거웠단다. 글 셀리 그린들리, 그림 엘리너 테일러, 옮김 홍연미. 다 됐다. 꼬마 곰들아. 샌드위치랑 케이크도 준비했고 소풍 가기에 참 좋은 날씨로구나. 햇살은 반짝반짝 빛나고 하늘은 파랗고 시골길을 걸으니 또 얼마나 평화로운 기분인지. 아하,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았단다. 울타리 문 닫는 것만 잊지 말아라. 저 말썽꾸러기 소들이 우리들을 쫓아와서야 되겠니? 너무 앞서가지는 말아라. 꼬마곰들아. 할아버지는 예전만큼 젊지가 않아요. 여기가 딱 좋겠구나. 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햇볕을 가릴 수도 있고 곁에는 시냇물이 졸졸 흘러가니까 샌드위치 맛이 그만이구나. 그런데 할아버지가 깜빡하고 케이크를 두고 왔지 뭐냐. 아무래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야. 이 따뜻한 햇살 아래서 낮잠 한숨 잔 다음에 술래잡기 하자꾸나. 아야, 누가 뭘 던지나? 틀림없이 다람쥐일 거야. 장남이 심한 녀석들이니까. 그런데 꼬마곰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런 큰일이네. 달아나 꼬마곰들아. 얼른 달아나.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있으렴. 할아버지가 저 고약한 소들을 쫓아버리고 올 테니. 자, 이제 걱정 말거라. 소들은 멀리 쫓아버렸으니 꼼짝 않고 나무 위에 숨어 있다니 영리하기도 하지.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해주면 너희 엄마가 무척 좋아할 거야. 벌써 집에 돌아갈 시간이구나. 오늘 아주 즐거운 하루였지. 조금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말이야. 우리 친구들,
오늘도 룰루랄라 선생님이 들려주는 2가지 동화 잘 들었나요? 다음에도 룰루랄라 선생님이 더 재미있는 동화 가지고 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책과 콩나무. 글 미셀람, 옮김 최용은, 그림 오수연. 옛날에 잭이라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잭은 엄마와 함께 허름한 오두막에서 가난하게 살았지요. 2 사람이 가진 거라곤 젖소 1마리 뿐이었어요. 그마저도 아주 늙은 젖소였어요. 더 이상 우유도 나오지 않았지요. 엄마는 젖소를 팔기로 하고 잭을 장터에 보냈어요. 잭, 장에 가서 젖소 좀 팔고 오렴. 너무 헐값에 팔면 안 된다. 잭은 젖소를 끌고 터벅터벅 길을 갔어요. 그때 낯선 할아버지가 잭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얘야, 어디 가는 거니? 젖소 팔러 장에 가는 길이에요. 할아버지는 잭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손에 쥔 작은 콩 3알을 잭에게 보여주었지요. 이 콩은 보통 콩이 아니란다. 아주 귀하고 값비싼 콩이지. 이 콩이랑 그 젖소를 바꾸지 않겠니? 우와, 정말 반짝반짝 예쁜 콩이에요. 마치 보석 같아요. 잭은 콩이 너무 예뻐서 젖소를 콩 3알과 바꾸었어요. 잭은 콩 3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콩을 보고 몹시 화를 냈어요. 그게 뭐지? 설마 그까짓 콩 3알과 젖소를 바꾼 건 아니겠지? 엄마는 잭을 꾸짖고는 창문 밖으로 콩을 휙 던져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엄마는 큰 소리로 잭을 깨웠어요. 잭! 어서 일어나! 어서 일어나서 창문을 좀 봐! 창밖을 내다본 잭은 깜짝 놀랐어요. 하룻밤 사이에 작은 콩이 커다란 콩나무가 되어 있었지요. 잭은 콩나무 줄기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보려고 고개를 한껏 치켜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콩나무 끝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어요. 잭은 콩나무 끝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배가 고팠던 잭은 콩나무 끝에 맛있는 게 잔뜩 있을 것만 같았어요. 아이스크림 나라? 소세지 왕국일까? 아니면 초콜릿집? 잭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높이 솟은 콩나무를 기어 올라갔어요. 꼭대기에 올라가자 커다란 성이 나타났어요. 우와! 이런 성에는 맛있는 음식도 엄청 많을 거야. 잭은 커다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성 안에는 식사 준비를 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몸집이 아주 큰 거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잭이 인사하자 아주머니는 몹시 당황했어요. 넌 누구니? 여기 어떻게 왔어? 세상에, 우리 남편한테 들키면 안 돼. 우리 남편은 아이를 잡아먹는 거인이라고. 아주머니는 잭에게 얼른 도망가라고 했지만 잭은 너무 배가 고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잭에게 빵과 우유를 줬어요. 오, 이런. 그때 아주머니의 남편, 아이를 잡아먹는 거인이 나타났어요. 아주머니는 잭을 오븐에 숨겼어요. 그리고 거인에게 식사를 차려줬지요. 그때 거인이 코를 벌름거리며 킁킁댔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그러자 아주머니가 서둘러 둘러댔어요. 무슨 냄새긴요? 내가 구운 맛있는 빵 냄새지요. 배불리 식사를 마친 거인은 곧 잠에 골아떨어졌어요. 거인이 코 고는 소리를 들은 잭은 오븐에서 살금살금 나왔지요. 그런데 잠자는 거인 옆에 황금이 든 주머니가 있었어요. 이런 커다란 성에 사는 거인은 아주 부자일 거야. 내가 이걸 가져가도 괜찮겠지? 잭은 황금 주머니를 가지고 콩나물을 내려와 집에 왔어요. 잭은 황금을 판 돈으로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끼니를 거르는 일도 없었지요. 하지만 얼마 뒤 황금은 모두 떨어지고 잭과 엄마는 다시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잭은 다시 콩나물을 올라가 거인의 성에 가기로 했어요. 잭은 지난번처럼 오븐에 숨었어요. 그리고 거인이 밥을 먹고 잠들기를 기다렸지요. 거인 옆에는 황금알을 낳는 암탉이 있었어요. 좋아, 이번에는 저 암탉을 데려가야겠어. 잭은 암탉을 안고 살금살금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때 거인이 잠에서 깨어 중얼거렸어요. 또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난다. 여기 어디 있는 게 틀림없어. 잔뜩 겁을 먹은 잭은 암탉을 데리고 한달음에 집으로 내려왔어요. 며칠 뒤 잭은 다시 거인의 성에 갔어요. 이번에는 주전자 안에 숨어서 거인을 지켜봤어요. 거인은 노래하는 하프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지요. 노랫소리가 정말 예쁘다. 엄마도 들으면 좋아하실 거야. 잭은 기뻐하며 엄마를 떠올렸어요. 잭은 주전자에서 나와 하프를 챙겼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거인이 잠든 것이 아니었어요. 잠든 척하면서 잭이 나타나길 기다렸던 거였죠. 내가 내 황금 암탉을 훔쳐갔구나. 가만두지 않겠다. 거인은 무시무시하게 으르렁거리며 잭을 잡으러 쫓아왔어요. 잭은 재빨리 콩나물을 타고 땅으로 내려왔어요. 거인도 잭을 뒤따라왔지요. 잭은 얼른 집으로 들어가 도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거인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도끼로 콩나물을 쾅쾅 찍었어요. 콩나무는 곧 기우뚱하더니 쩍 소리를 내며 쓰러졌어요. 그러자 거인은 쿵 하고 콩나무에서 떨어졌어요. 어찌나 세게 떨어졌는지 땅이 웅웅웅 울릴 정도였어요. 잭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암탉과 노래하는 하프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프의 노랫소리를 들으러 매일매일 모여들었지요. 잭과 엄마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어요. 둘은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도 룰루랄라 선생님이 들려주는 잭과 콩나무 동화 잘 들었나요? 다음에도 선생님이 더 재미있는 동화 가지고 우리 친구들 만나러 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